자, 오늘 브릭스 대망의 마지막 단원 16단원입니다. 16단원은 이제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의미 전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거고,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전치사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파트들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시간대, 양보, 이유,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가 뭐 시간대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이제 봤던 파트이기도 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충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at과 on과 in이 이렇게 나오는데, a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개념에서는 at, on, in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at은 약간 좀 작은 시간, on은 그보다 좀 큰 시간, in은 가장 큰 시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일단 at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건 몇 시 몇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정오 12시 정각, 요거는 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월 초 막연하게 어떤 시점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 얘기할 때는 at을 쓰고요. 그 여기 밤 말고도 이제 하나 더 뭐 있죠? midnight 해가지고 자정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at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밤 12시 정각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날짜와 요일과 특정한 날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on을 쓰는데, 요거는 날짜 하루 개념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와 요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특정한 날, 여기서는 이제 뭐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밑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한 날에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Thursday night 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빠진 게 이제 우리 그 미국 문화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흔히 말하는 Thanksgiving Day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요즘은 이제 그 뭐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그 10월 31일 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무조건 큰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특히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경우는요, 하루를 전체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여기가 뭐 여기가 24시라고 여기 12시라 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i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n the morning이라든지 in the evening이라든지 아니면 in the afternoo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좀 큰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월, 연도 같은 경우에 뭐 April, 여러분 월은 다 아시죠?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모르시면은 조금 심각합니다. January, February, 그 다음에 March, April, May, 그 다음에 June, May, June, July, 그 다음에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건 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석 달 주기로 이제 계절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세월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보통 in summer 또는 in winter 뭐 더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단위예요? 100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in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막연한 어떤 시점이 좀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도 되게 큰 개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in을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efo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뭐 전에라고 얘기하니까 특정 시점 이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저 before 같은 경우는 전치사이지만은 접속사로도 쓰여가지고 before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after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fter도 당연히 전치사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접속사로도 쓰여서 뭐뭐가 뭐뭐 하고 난 후에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학교에서는 이제 before, after를 가지고 그 핵심 문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경운중학교하고 개성중학교가 그랬었는데,
그때 교과서 3학년 8과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접속사 비포가 맞는지 전치사 비포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듀링 별표 하나 쳐주세요. 듀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 동안에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for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for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여기 on이라든지 아니면 3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시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배웠던 현재 완료 같은 경우도 왜 계속적 용법에서 나는 한 시간 동안 뭐 짜장면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럴 때도 이제 for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during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나중에 전치사 접속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hile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while 하는 단어 좀 확장해 가 보세요. while 하는 단어는 뒤에가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주어가 동사하고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 while 같은 경우는 뜻이 반면에 가는 뜻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행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행형이 어떤 구조예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during이냐 while이냐 저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뒤에가 명사인지 아니면 주어 동사 구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while 뒤에가 ing냐 it이냐 바로 붙어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분사구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y와 until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까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예전 학교책에서는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by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동사는 약간 종료를 나타내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until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계속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점도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같은 경우는 뭐뭐로부터기 때문에 어떤 요 뒤에 나오는 시작점이죠. 시작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도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 from하고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since가 살짝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since 같은 경우도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가 과거 시점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주로 동사가 어떤 게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배웠죠. 현재 완료 형태니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그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쑥 읽고 볼게요.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니까요. 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 첫 파트에 나오는 관련해서 문제들은 다 그냥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9페이지에 나오는 요 9문제는 전부 다 숙제로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아시겠죠? 다 푸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앞 뒤에 나와 있는 단어 형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전치사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만요. 399페이지 뿐만이 아니고 그 400페이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400페이지까지 전부 다 숙제로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401페이지로 내려가 볼게요. 자, 401페이지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는 약간 좀 크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t 같은 경우는요, 주로 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특정 구체적 장소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큰 덩어리가 있고 큰 덩어리 근처 어딘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우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학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체적인 장소로 설정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화상에서 이게 학원 안인지 뭐 학원 앞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뭐 서로 대화가 통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듣지 않고 학원 어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학원 근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보통 s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학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학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보통 안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 약간은 뭐예요? 이럴 때는 in을 쓴다 하는 게 맞는 거고요.
on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on은 약간 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선이 딱 있으면은 여기에 사람이 붙어 있는 경우, 요럴 경우를 보통 o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람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이렇게 어떤 물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도 on을 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림이 벽에 붙어 있다 할 때 on the wall 이렇게 쓰듯이,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t 같은 경우는 막연한 지점, on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만나져 있는 거, 무조건 붙어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는 이제 공간 개념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때 at home 또는 at the bus stop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그 근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버스 정류장 에이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있는 거, 대충 있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at school, at college, at wor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 직업이 이제 그런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사나 모임 같은 경우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파티 장소라든지 아니면 막연한 회의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at을 쓰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내가 맞다한 거라 그랬잖아요. on the wall, on the ground, on the second floor. 그래서 만약에 너 학원 어디야, 몇 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3층에 있다라든지 4층에 있다 하든지 그러면은 뭐 on the third floor, 그 다음에 on the fourth floo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길 위를 이렇게 표면에서 맞닿아서 걷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on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on a bus라든지 on a train이라든지 on a subway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이용한다는 개념이보다는 지금 타 있는 상태예요. 타 있는 상태. 버스라는 공간 안에서도 이너 버스라고 해도 되기는 한데 그냥 그 평면,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평면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건 on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수단 같은 경우는 on TV, 그 다음에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on channel 7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그 통신수단에서 오늘 왜 쓰냐 하면은 약간 켜져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왜 방송 중이라 할 때 on ai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방송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은 야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인터넷 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상자가 바로 뭐냐면 위상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로 얘기할 때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이제 오늘 쓴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n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큰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in a town, in England, 그 다음 in Seoul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을이라는 하나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at은 아까 뭐라 그랬죠? at은 막연한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나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in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안에서, 빌딩에서, 병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동차라는 공간 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와 하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막연하게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주라는 어떤 덩어리 안에 또는 하늘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덩어리 안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전치사 in을 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A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at, on, in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번은 지금 보니까 the village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을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in이 되는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에서 you can visit 제주 아일랜드. 남한이라는 공간 안에서 당연히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i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 discussed the topic. 우리는 그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미팅은 어디 있었어요? at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미팅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건물 안에 있으란 법 없거든요. 밖에서 회의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화상 칸다고 또 불 지진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the floor가 나왔어요. 그래서 don't put your bag. 그래서 네 가방을 이 플로어에다가 그 플로어에다 바닥에다 놓지 마세요 하니까 요거는 on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the jewelry store is the first floor 하니까 first floor는 보통 1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1층에 있습니다. 요것도 on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6번에 she always drink milk tea. 그녀는 항상 밀크티를 마십니다. 어디에서? 카페에서. 그래서 요거는 막연한 지점 얘기하는 거니까 카페 맞고요.
뭐 카페 안에서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in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there are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끝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게 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지점이 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지점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뭐 가운데 끝에 있는지 뭐 구석탱이 끝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s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because of the hot weather 뜨거운 날씨 때문에 나는 강에서 수영을 했다. 그러면 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 안쪽에서 수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in the river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maybe 아마도 he's hiding the closet 옷장 속에 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옷장 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때 옷장 안으로 들어가지 옷장에 붙다가 나 여기 숨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in이 되는 거고요. in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채널 15에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TV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on이 되겠더라. 맞죠? on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on 거리니까 우리 큰아들이 자꾸 보고 싶네요. 자꾸 옛날에 해달라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성을 띠는 걸로 좀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자, under 같은 경우는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딱 있고 공간이 여기 딱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eneath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단어도 아래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아래에 붙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over 같은 경우 뭐뭐 위인데 아까 on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on은 여기에 붙어 있는 개념이고 over는 넘쳐가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below 같은 경우는 뭐뭐보다 아래에 이렇게 쓰니까 뭐뭐보다 아래에. 요것도 이제 막연하게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 좀 공간이 띄어져 있죠. 이것도 뭐뭐보다 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 지점 위에서 띄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in front o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앞에 이렇게 되는 거고 behind 같은 경우는 뭐뭐 뒤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요. behind 같은 경우는 뒤에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개념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붙어 있는 개념이 이렇게 딱 있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서 있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사실 이게 붙어 있느냐, 뭐 띄어져 있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ext, beside, by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뭐뭐 옆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beside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beside하고 besides 하고는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연결사로 게다가 또는 덧붙여서 뭐 이런 뜻이고요. beside스에다가 명사 단어가 추가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누구를 하나 더 물고 늘어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차이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near 같은 경우는 뭐뭐 가까이에 라고 얘기하고 뭐뭐 근처에 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래서 near도 마찬가지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랑 조심하셔야 되는 게 nearly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거의 또는 뭐 대략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between 같은 경우는 뭐뭐 사이에라고 얘기하는데 둘 사이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구문 중에서 바로 요 예문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그래서 둘 갖고 얘기하는 거고 among 같은 경우는 셋 가운데 셋 이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부정대명사에서 나왔다는 왜 the other 그러니까 each other하고 one another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ach other는 둘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란 게 딱 정해져야 한다면 one another는 그냥 셋 이상의 그냥 뭐 서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across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이제 cross니까 건너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치사나 형용사나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뭐뭐의 맞은편에 이렇게 대치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3페이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3페이지.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 여기에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이 2개 이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1번 The rug is the sofa and the table 이렇게 들어갔어요. rug이란 말이 깔개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카페트란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소파와 테이블 어디 있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니까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in front of가 답이고요. The basketball is the table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그 농구공은 지금 탁자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탁자 밑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under 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3번 The clock is the wall 하니까 이 clock은 지금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 on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 chair is 의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의자와 지금 테이블이니까 지금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next to를 써도 되고 by를 써도 되고 beside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복수정답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그 식물들은 꽃병 뭐에 있더라? 그러면 꽃병을 잠깐 볼게요. 꽃병 안에 지금 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i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cat is the ball 이렇게 들어갔는데 고양이를 보니까 지금 고양이가 공 옆에 지금 붙어 있죠. 아, 공 뒤에 있군요. 공 뒤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behind라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는 그 위치 상황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선생님 공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 각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all the things in the living room 갑니다. 자, 7번에 들어갈 말은 The cat is the only animal. 그러니까 고양이가 유일한 동물이래요. 거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그럼 여기서 모든 것들이 지금 2개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3개 이상 나왔으니까 요 자리는 어머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대현성이 첫 글자 대문자 알지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그 쿠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파 위에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테이블은 이 테이블은 지금 체어와 소파 사이에 지금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자리는 between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10번 이 꽃병은 지금 농구공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기는 있는데 농구공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약간 위에 있는 거니까 above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약도를 보고 알맞은 전치사나 장소를 쓰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우리 왜 그 기억나실 거예요. Go straight and turn 뭐 2 blocks and turn left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꽃가게는요. 여기 있죠. 뱅크에 있습니다. 그럼 뱅크랑 붙어 있다는 개념인데 지금 이게 위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애플 스트리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는 화살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보는 시점이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게 지금 요 개념이기 때문에 뱅크 뒤편에 있다 해야 되니까 요거는 behind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음 2번 the post office 우체국은요 어디 있습니까? 베이커리 지금 여기 있죠? 베이커리와 이렇게 있다 하니까 요거는 in front of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레스토랑은요 뭐와 뭐 사이에 있더라? 그러면 양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뱅크와 포스트 오피스 사이에 즉 우체국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북스토어는 그럼 북스토어를 보니까 뒤에 레스토랑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길 건너편에 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마주보고 서 있다 이라서 여기는 across가 맞는 거고요. 마지막 5번 the shoe store 이 신발 가게는 그 서점 옆에 있다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next to라든지 뭐 beside라든지 뭐 by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마찬가지 404페이지까지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 마찬가지 숙제로 돌립니다. 그래서 요거 숙제도 일단 쌤이 언제까지 하라고 지금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미리 영상을 보고 문제들을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답 체크 다 할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숙제 너무 많다고 자꾸 징징거리 싸가지고 자, 1번 There's a bridge, river 강 뒤에 있습니까? 강 위에 있습니까? 다리가. 그렇죠. 강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over. 그 다음 My son is standing as teacher. between이 들어갔으면 둘 사이라 그랬으니까 뭐 A and B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정답은 next. Don't put anything. 책상 사이에다가 자 among 했으면 뒤에 3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under. The dog is sleeping to a tree. 나무 뒤에 또는 나무 여러분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얘가 뭐 붕붕 떠다니면서 날개짓 하면서 잡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behind. 그 다음 5번 The post office and hospital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 A, 그 다음 and, 그 다음 얘 B. 그럼 A and B. 답이 뭐가 돼요? between. The department store is the bank 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뱅크가 이렇게 뜩 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갈게요. 여기에 붕붕 떠댕긴다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이 무슨 건물이 뭐 그런 건물이 다 있어. 그럼 이거는 in front of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 7번 Sally sits next to between me in class. 근데 between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next to가 답이 되고요. 8번 You can find her easily. 여러분들은 그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 가운데. 보통 한 반에 반 친구들이 2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저 걔네들은 다 친구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반 학생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among이 답이 되겠습니다. 언더가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 반인 애들이 이렇게 넥 하고 밑에 애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search? 당신은 검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아까 인터넷상에서 했으니까 요거는 on이 맞는 거고요. 마지막 10번 There was a big oak tree. 큰 오크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옆에가 맞죠? 내 집 위에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날라댕겨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합시다 그냥.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B번 I was looking for. 자, 이거는 골라보시오니까 2번 이상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I was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last month 하니까 지난달에 나는 그 콘서트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지난달부터라는 시점이 아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from이 답이 되고요. 자, 우리는요 그를 기다렸습니다. midnight에. 자, midnight 하면 이제 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막연한 시점이니까 as를 써야 되는.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그럼이 좀 이상해지죠. midnight까지 계속 기다렸다. He didn't come.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다렸다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until이 맞는 거고요. I'm going to learn drawing. 나는요 그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vacation 휴가 기간 동안에. 그럼 뭐뭐 동안에라고 얘기하는 거고 숫자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during을 쓰는 게 맞더라 이런 얘기죠. 거기 있으니까요. 그다음 4번 They will have coffee. 그들은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회의에서. 그럼 회의니까 아까 나왔던 게 at이 되는 거고요. You have to come back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너는 돌아와야 한다. 그럼 뭐뭐까지 돌아오는 완료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자리는 by가 되는 거고요. Let's order an appetizer. appetizer를 주문하자. 주 요리가 뭐 하기 전에 오기 전에. appetizer가 우리 식전에 먹는 거 뭐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 요리가 먼저 와야 되지. appetizer가 뒤에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my parents have. 아,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주 요리 다음에 나온 건 뭔데요? 야, 그럼 후식이잖아. 그거는 디저트잖아.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자, my parents have taken care of him. 내 부모님은 지난달 돌봐오셨다. 그럼 이것도 뭐뭐 동안에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야, 뭐뭐 동안이 아니고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라서 요거는 since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You can stay there only 2 days 합니다. 당신은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직 이틀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4가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You have been watching TV. 너는 TV를 계속 봐오고 있다. 현재 완료 들어갔고요. 뒤에 보니까 You got up in the morning. 네가 아침에 일어난 뭐예요? 과거 시점 나왔으니까 뭐뭐 한 1회로 하니까 여기에서는 since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 You have been watching TV 다음에 뒤에 이번에는 3 hour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숫자 시간 동안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4가 되는 거고 I hope everything will. 나는 희망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질 거라고. 너의 stay 기간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during이 맞고요. 그 다음 요거는 수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답이 일단 from이에요. from now on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4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까지 내가 언제까지 해오라고 곧 얘기를 할 거니까 반드시 숙제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 체크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 화법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화법 설명까지 다 하고 이제 그때 내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